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명근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첨부 파일을 드렸는데, 하나는 피아노 음계가 들어간 첨부 파일하고요. 하나는 이렇게 글씨로 된 첨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피아노 음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음계 같은 경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경우는 기원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인도 음악서부터 시작됐다고 기원이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서부터 시작해서 뭐 밑으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중국해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넘어갔고요. 또 아랍권도 갔고, 또 이제 이집트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 서양으로 퍼져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음악적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다가 그리스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발전됐는데 이 막 음들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에서 막 발전된 거를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리한 사람이 피타고라스란 수학자가 이 음악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자들이 뭐 음악도 정리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여러 가지 수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다방면으로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미켈란젤로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과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과 같은 음악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물론 우리나라 말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인지 알지만 사실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어고 이 이탈리아어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영어권 사람들도 자기만의 독특한 음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단어를 넣을 것이냐 막 고민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계가 라시도레미파솔 이렇게 라시도레미파솔서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요 라시도레미파솔을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A, B, C, D, E, F, G 이렇게 넣습니다. 요게 요 음계를 도서부터 시작하면 C, D, E, F, G, A, B 굉장히 외우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음계를 라시도레미파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A, B, C, D, E, F, G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그대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가나다라 마바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좀 애매하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건 서양 음악이죠. 서양 음악인데 사실 서양 음악을 배우다 보면 영어를 배우게 되면 영어를 써야지 제대로 영어를 배우는 건데 이 서양 음악도 마찬가지로 서양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한 그 단어 같은 경우도 다 영어를 써야지 정확하게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메저 그 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선이 나눠져 있죠. 칸칸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한 마디, 두 마디 측정 단위가 뭐냐면 우리가 메저라는 영어가 어떤 일정하게 가장
작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단위를 메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는 마치 손가락 마디 같다 그래서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손가락 마디를 요 손의 마디를 가지고 그냥 마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냥 음악적인 측정 단위를 마디라고 메저를 측정 단위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한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가져오지 못했어요. 또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밝은 음악과 어두운 음악. 자, 밝은 음악, 자 메이저, 어두운 음악 마이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원래는 밝은 조, 어두운 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중국에서 일본에서 막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장조, 단조. 잘 몰라요. 왜 장조, 단조인지. 긴장 짧은 단을 써서 장조, 단조인데 왜 이게 긴장 짧은 단을 썼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런 형식에 따라서 영어권을 쓰면 메이저,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약간 밝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 어두운,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이너. 네, 그래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이렇게 차이를 둔 거죠. 이게 그냥 장조, 단조 하면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 애매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구성을 이렇게 보면 자 여기도 이제 오눔 반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음악 같은 경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음씩 구분을 해야 됩니다. 도레미파 다음에 솔라시도 이렇게 먼저 도레미파를 구성을 보면 우리가 미파하고 시도가 반음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왜 반음일까? 생각을 아마 못 해봤을 겁니다. 뭐 생각할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이 미파하고 시도가 반음인 거는 도레 미파 솔라시도 여기에 구성이 되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도가 우리가 보통 이거를 제일 중요한 으뜸음이라고 그럽니다. 도를 땅 쳤을 때 이 같은 이 도가 울려주면 좀 따라서 울려주는 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땅 하면 따라서 울려주는 음들인데 도를 땅 파형이 도하고 확 나가겠죠. 도하고 확 나가면 거기서 딱 같이 음들이 울려주는 음들이 한 음이 딱 나와요. 그게 솔이에요. 그래서 도를 으뜸이라고 그러고 솔을 딸려온다 그래서 딸림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하고 솔은 같은 파형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도하고 솔을 딱 구분을 해놓고 나머지 음들을 끼워넣기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도하고 솔까지가 계속 일정하게 가는데 미파가 반만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미파가 그 음의 반이구나. 그래서 반음을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이제 반음인데 사실 반음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영어에서 보면 음표가 노트고 이 반이 하프겠죠. 그래서 하프 노트, 그 하프톤 음이 톤이니까 하프톤. 그래서 이 반음이란 얘기가 나온 거고요. 반음 플러스 반음은 한음입니다. 이 한음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온음. 그래서 반음 플러스 반음을 한음이라 그러는데 이 한음을 온자를 또 얘기하다 보면 온 세상 할 때 온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얘기하는 영어권에서 말하면 홀노트에서 온음이라고 꼭 한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홀노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 구성을 보면 온음 반음, 또 솔라시도의 구성을 보면 온음 반음 이렇게
똑같은 오눔 오눔 반음 오눔 오눔 반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학적인 접근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피아노 음계 보면 하얀 건반 다 똑같아요. 똑같이 일정하게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중간에 까만 건반도 똑같은 길이로 표현되어 있죠. 이 음악적 길이는 한음하고 반음이 다 똑같은 길이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이 음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 기타 같은 경우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일종의 약속 같은 경우가 돼 있어요. 일종의 약속 같은 경우가 돼 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구나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음계입니다. 이게 피타고라스서부터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됐는데 사실 2000년이 넘게 지금 이 음계를 쓰고 있죠. 근데 중간에 좀 바뀌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측정 단위가 많이 나와서 지금 라를 딴 치면 이게 줄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데 이게 초당 440번 흔들린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초당 440번이 흔들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A는 440이다 이렇게 이제 맞춰 놓은 거죠. 사실은 이거는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뭐 한 420에서 430 사이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음이 얼만큼 낮아지냐면 뭐 한 솔 정도까지 낮아졌을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튜닝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중세 때 같은 경우 이제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 중세 때는 그 종교 음악 때문에 발달을 했어요. 종교 음악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노래를 아무나 막 부르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를 그 종교인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부르게 됐지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부르게 엄격하게 규칙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노래를 잘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압된 생활을 했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봉건제니까 이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하면 안 돼요. 귀족들이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모여서 노래하고 아니면 또 종교적으로 또 모여서 뭐 이렇게 신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뭐 그런 종류의 음악이 발달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수도원이라고 해서 수도원이나 어떤 일반적인 교회에서 튜닝을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그걸로 이제 음악을 마치고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와서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정립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음이 뭐예요? 이 음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음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음에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예전에 바티칸 시티가 그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많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노래도 다 라틴어로 하는 게 정통이었고 교회 음악에서는 아마 중세 때 영화들 보면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그런 음악들 막 들리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게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여기 보면 도는 도미너스 이게 하나님의 줄임말로 이제 도를 사용했고요.
레솔라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그걸 이제 레라고 그랬고, 미라지아스트룸 해서 이제 기적, 그 말을 이제 미루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패밀리 트룸 해서 이제 그 제자들, 하나님의 가족들 뭐 해서 이제 파를 했고, 솔브 불리트 해서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 그걸 솔이라고 했고요. 라빌리 해서 뭐 사도들 해서 약자를 따서 다 종교적인 약자죠. 시는 뭐 요한의 제자 뭐 해서 성 요한을 나타내는 시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이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여러 종교가 있어서 난 이 종교가 아니라서 못 부르겠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의 구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나라에서 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뭐 인도도 힌두교인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사용하고요. 뭐 파키스탄은 여러 종교들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다 이런 종교와 상관없이 이렇게 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음계를 이용해서 코드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도 하나씩 배워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음계하고 이 음계의 기원하고 이 음계의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한 기원을 좀 배워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여러 학교에서는 잘 못 듣던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